네, 최신 기출 10강으로 끝내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강의를 맡게 된 민상윤 강사입니다. 이제 1강을 나가 볼 텐데요.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수강하지 않더라도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또 최신 기출과 관련한 관심도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치는 모든 수험생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1강을 만들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시든 수강하지 않으시든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좀 많이 하고자 한다면은 굉장히 강수가 많아질 거고, 또 컴팩트하게 하자고 하면은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많은 시간을 쏟기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강 정도로 한번 끝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강수가 10강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제일 관심사가 뭐죠? 최신 기출이겠죠. 그래서 최신 기출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걸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지, 이제 최신 기출이라고 써놨지만 어쨌든 제가 그간 봐왔던 16회 걸친 그 기출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좌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헤비하게 다루기는 어려워요. 특히 뭐 어휘, 문법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게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역별로 필수적인 내용들, 그리고 진짜 실전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전략들,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이제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는 영역별로 핵심만 실전 전략에 초점을 맞춘 강의가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강 대상도 딱 누가 들어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기출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모두가 해당이 될 만한,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가져갈 것이 있는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수강 대상별 학습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수강 대상별이 왜 저렇게 써놨냐면, 어떤 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뭐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공부한 어법이나 이런 기본기가 좀 더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게,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기출문제를 통한 유형별 학습 전략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최근에는 유형별로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에 익숙해지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여력이 좀 더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문제 풀이로 감각 유지, 특히 수능 문항과 제가 비슷한 문항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능 문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다음 시간이 없는 분들, 최소한 이것만이라고 써놨는데, 기출문제 공부는 당연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기출에 나왔던 어법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74회를 풀었어. 74회에 활용된 그 뭔가 문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거만큼은 최소한 뭐 사이시옷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사이시옷이 뭐지? 어떤 걸로 판단을 해야지 하는 거 정도로 검색해가지고라도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기출문제에 나온 것들 어법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문화에서 적어도 최신 기출에 나왔던 작가와 작품명들, 선택지 나온 것까지 정도는 알아가면은 우리가 적어도 5명을 작가를 다는 몰라도 확률적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작가의 주요 작품들을 여러 개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운 좋게 하나가 딱 걸려. 그러면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 문화랑 어법 정도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휘나 아니면은 다른 뭐 국어 문화에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법 전체를 공부하기보다는 시간이 없다면 기출에 나온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 특히 어법, 국어 문화, 작가 작품 정도만. 근데 이제 내가 고득점, 무조건 고득점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거 운도 따르긴 해야 돼서 사실 시간 여유를 두고 시험을 여러 번 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고득점을 목표로 해서 그래도 그래요, 시험만 계속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어법 공부에 힘을 많이 쓰세요. 뭐 요즘 어법은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교재, 강의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면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국어 문화 같은 경우에도 국어사, 국문학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들을 다 알아두시고 작가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시고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을 좀 더 고득점, 비슷한 얘기지만 여기는 기출에 집중해라, 여기는 좀 더 넓혀서 공부해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득점 여기에 플러스 뭐 운도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